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역대급 경제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이전 정부 탓만 할 거냐. 이전 정부의 잘못은 잘못대로 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위기를 대응할 사령탑이 안 보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놈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재벌들 법인세 감세, 부자들, 다주택자들 종부세 감면, 그리고 국유자산 매각, 헐값의 매각, 재벌가 족벌가들에게 상납하는 거, 이것 말고는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도둑놈을 곳간의 열쇠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맡아놨으니까 저렇게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으로 앉혀서 시푸른 서서를 내보이면서 원칙대로 실행하길 바랬지만 정치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살랑살랑거리면서 말장난하고 있고 그냥 정치인이 정치인. 금융원장 제대로 일하는 놈들이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커왔던 건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많은 실무자들 덕분인데 저렇게 리더라고 하는 놈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는 놈들이 전부 사리사욕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더 빨리 망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자기는 매일 지각하고 매일 저녁에 술 처먹고 매일 놀러다니면서 국민들에게는 야근하라고 더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역대급 경제위기인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망하고 더 심하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들입니다. 매일 소맥 말아서 술 처먹고 놀러다니고 일하지 않는 대통령,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하고 장난질 치는 법무부 장관, 이태원 사태의 주범, 그러면서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이상민, 또 뭡니까? 경제부총리 곳간을 다 거들내고 대한민국을 더 빨리 파멸로 몰고 가게끔 앞장서는 매국노, 경제 매국노,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게나 기업에 비해서 파산의 위험이 낮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얘기합니다. 초부자 감세 정책을 천명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 준칙 입법화를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걸면서 지금 현재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해도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감사와 검찰 수사로 전임 정부의 잘못만 덜쳐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IMF가 내년도 세계 평균 인플레이션을 6.5%로 예기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국가가 침체에 늪에 빠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024년 4, 5%의 인플레이션을 전망한답니다. 2023년은 6.5, 2024년은 4.5%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024년 경제가 계속 침체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25년 되면 바로 나아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24년, 지난 25년, 26년도 안 좋을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충격적인 경제 침체, 불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부로 나라나 기업이나 타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부담을 더 지우고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양아치 닳게 분명하기 때문인 겁니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투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투기 잘못했다가 인생이 거들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거품들이 상당했죠. 오죽하면 지금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주식시장이 2700, 2800, 2900까지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가짜죠. 거짓말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놈도 쓰레기죠. 미국이 금세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희망회로 돌리면서 영끌들에게 버텨라, 견뎌라. 견디면 금세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놈들이죠. 개쓰레기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냥 몰락하라고 대놓고 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함부로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말아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나만 좀 잘 살겠다고 함부로 욕심부렸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침몰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빚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빚진 거잖아. 네가 부자 되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빚진 거잖아.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서서히 이제 그들이 말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투자하라고 부동산 하라고 누가 얘기했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랬건 저랬건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결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죠.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로 흘러가고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개개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게 만들고 주택담보대출 받게 만들고 과도하게 부동산에 목을 매게끔 만들었죠. 그랬던 탓에 개개인들의 가계의 부채가 충격적일 정도로 늘어났죠. 1990년대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3, 4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안 벌어진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함부로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삶이 더욱더 혹독해진다. 경제적인 한파가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아예 정책 동반자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산으로 가고 있고 더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가족을 먼저 챙기고 건강을 챙기고 빚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서 삶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